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같이 공부하는 경제 용어를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PER과 PBR입니다. 네, 우선 다룰 내용은 PER인데요.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부르며 Price Earning Ratio의 약자를 뜻합니다. 현재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뜻하고요. 아래 식을 보시면은 주가 나누기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한 값이 PER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EP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같이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식을 예시를 들어 계산을 해보면 A라는 기업의 현재 주가가 5만원이고 한 주당 순이익이 5천원일 경우에 A의 기업의 PER은 5만 나누기 5천을 해서 10이 되는 이러한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PER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평균 PER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10에서 15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PER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PER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위 수치는 평균적인 수치이므로 업종, 섹터별로 PER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 평균 PER이라는 것은 업종과 섹터를 구분하지 않은 종합적인 평균 PER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한 업체의 PER이 10이고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 업체의 PER이 25일 경우에는 이 업체는 PER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평균 PER로 봤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로 PER은 투자 원금 회수 기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PER이 10인 주식을 샀으면 앞으로 10년간 현재 주당 순이익을 유지해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PER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PER이 높음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미래 성장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컨센서스가 있거나 정부 정책상 혜택을 보는 상황들이 있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PER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PER이 높은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아래에 계시는 분이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사람인데 역발상 투자라는 이론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뭐 이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의 견해를 보시면 PER이 높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고 PER이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업체라고도 볼 수 있고 과거의 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PER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잡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꾸준한 성장을 암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의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되는 거지만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예시로 바이오나 제약주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주나 제약주는 기본적으로 이 형성되는 PER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한 1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00은 좀 오바고 한 몇십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만약에 50 정도의 PER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PER을 갖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이 제약회사라는 특징상 신약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약을 개발을 해서 모든 검사들이 다 통과를 해서 검증이 마친 이런 신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게 되고 그만큼 PER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PER을 높게 가져가는 게 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데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PBR입니다. 자, PBR이라는 것은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Price to Book Ratio의 줄임말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가 나누기 BPS라고 하는데 BPS 자체가 주당 순자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남는 이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BPS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발행 주식 수를 나누지 않는 값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도 한 주당의 주가잖아요. 모든 주식 발행 수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기업의 시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탁 곱하기 발행 주식 수를 한 값과 그리고 주당 순자산인 BPS의 발행 주식 수를 곱한 이 값은 각각 시가총액이 되고 하나는 순자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순자산을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 가치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더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순자산보다는 높은 가치로 지금 밸류 평가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PBR의 예시를 잠깐 보시면 PBR이 1.5라고 하면은 아까 계산식으로 봤을 때 순자산보다는 기업 가치를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가 순자산의 1.5배로 팔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 기업을 청산을 한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 다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PBR이 높은 기업의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만약에 100만원짜리 기업이었다고 했을 때 이 기업을 청산하게 되면은 우리는 총합 투자한 금액이 15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0만원만큼 손해를 보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을수록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까 얘기한 거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PBR이 1 이하라는 것은 주식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인데 안 좋은 예를 좀 들면은 순자산이 5억인 업체를 4억 원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이제 PBR이 0.8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당장 팔아도 1억의 이익을 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5억짜리 업체를 제가 4억에 인수를 한 거니까요. 그러면 다시 5억에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4억 원에 인수한 업체를 아무도 매수할 사람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순자산이 5억 원인 업체의 PBR이 0.8일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위의 경우와 똑같은 업체인 거죠. 이 지표만 보고서 저평가되어서 매수 매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PER이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수 매력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순자산을 계속 까먹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PBR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PBR이 낮은 주식이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여러 방면의 평가가 종합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PER과 PBR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표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좀 더 알아보고 이 기업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 정도를 더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용어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